안녕하세요. 요가헬러 연구소 요가헬러입니다. 오늘은 곱고 예쁜 다리, 즉 무게를 잘 지탱하는 안정적인 다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소마요가 동작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요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미적으로 예쁜 다리, 또 보기에 좋은 몸매가 건강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다리가 예쁘고 어떤 몸매가 예쁘냐는 상당히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건강한 몸이 보기에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가 느껴왔는데요. 다리에 관해서도 다리가 X다리든 O다리든 한쪽 방향으로 너무 많이 휘어 있다면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 고관절에 일부의 무게가 집중적으로 실리기 때문에 여러 관절들의 마모가 빨라지고 또 근육도 앞뒤 근육, 안팎 근육의 불균형이 생겨서 긴장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근력이 좋아지고 몸의 근육들 간의 균형이 맞아질수록 다리 모양이 곧고 예뻐지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X다리를 가지신 분들이나 O다리를 가지신 분들이나 다리가 휘어 계신 백리를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곧은 다리를 만드는 동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모양에 관여하는 근육은 굉장히 많지만 다리 모양에 관여하는 근육 중에 이곳을 풀면 다리 형태가 예뻐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육 한 가지만 고른다면 이 옆에 있는 부분인데요. 앞쪽으로는 대퇴근막장근, 또 허벅지 옆쪽에서부터 정강이까지는 장경인대로 연결되는 이 선을 풀어주면 다리가 X자 다리든 약간 O자로 휘었든 전체적으로 다리 모양이 부드러워지고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경인대는요, 장경인대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장골, 골반의 위쪽과 경골, 정강이의 위쪽을 연결하는 허벅지 외측의 띠인데요. 말은 인대라고 했지만 사실은 인대보다는 약간 두껍고 넓은 근막의 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IT 밴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이 장경인대의 역할은요, 우리가 걸을 때마다 이 허벅지에서 정강이까지 각도가 약간 꺾여 있다 보니까 이곳을 잡아준 역할을 하는 것이 장경인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골반의 옆면과 무릎 외측을 전부 지나다 보니 이 장경인대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면 골반 외측의 통증을 느낄 수도, 허벅지 바깥쪽이 아플 수도, 무릎 바깥쪽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장경인대를 풀 때는 좀 통증이 있지만 그때 날숨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풀면서 여기를 부드럽게 해주신다면 고관절도 무릎도 움직임이 더 편안해질 수 있고요. 안쪽으로 꺾이거나 밖으로 꺾이는 모양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경인대를 요가 블럭으로 풀어보시고요.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 뒤쪽 근육을 부드럽게 한 후에 이 근육들을 골고루 사용하면서 근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마요가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은 요가 블럭과 벨트가 있으시면 참 좋은데요. 이 요가 블럭과 벨트가 만약에 없으시다면 장경인대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곳에 비비는 방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폼 롤러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벨트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지 않는 탄성이 없는 끈이면 가능한데 넥타이를 2개 정도 연결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스카프 끝을 연결해서 사용해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세라밴드는 탄성이 있으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나실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장경인대를 푸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장경인대 어느 쪽을 먼저 풀고 전후의 차례 비교해 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은 후에 골반의 옆에서부터 허벅지 옆쪽을 이렇게 만져 내려갔다가 만져 올라갔다가 했을 때,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도 보셨을 때 허벅지 옆쪽,
특히 무릎에 가까운 허벅지 옆쪽에서 조금 긴장도가 느껴지는 곳이 있나 살펴봅니다. 긴장도라는 거는 좀 질긴 느낌, 딱딱한 느낌, 고무줄로 따지면 팽팽한 느낌이 드는 곳이 어느 쪽인가? 그리고 아무래도 장경인대를 비롯한 근육이 긴장이 돼 있으면 감각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양쪽 다리를 만져봤을 때 손을 더 잘 느끼는 쪽이 어느 쪽인가? 손을 좀 덜 느끼는 쪽, 감각이 무딘 쪽이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쪽을 고르시는데요. 이 장경인대를 손으로 만져보는 방법 외에 또 장경인대가 조금 더 긴장된 쪽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휜다리를 감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 블럭이라는 네모진 위쪽과 아래쪽의 너비가 같은 물체를 다리 사이에 이 블럭이라는 위쪽과 아래쪽이 같은 물체를 정강이 사이에 끼고 서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강이 사이 발목 안쪽 복숭아뼈와 무릎 아래쪽 정강이 사이에 블럭을 끼고 편안하게 서신 상태에서 발끝은 일부러 뭔가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평상시 내가 서는 방향대로 섰을 때 양쪽 발끝의 위치가 좀 다른지도 보시고요. 자, 그렇게 섰을 때 양쪽 정강이와 블럭 사이 공간을 봅니다. 어디가 더 떠 있는지, 어디가 더 붙어 있는지 보시는데요. 보통 내가 내 정강이와 다리 사이 공간을 보려고 머리를 이렇게 숙여버리면 자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거울에 비친 나를 보거나 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강이 안쪽의 피부와 블럭 사이 접촉 면적을 보는 겁니다. 어느 쪽 정강이 안쪽이 블럭과 더 많이 붙었나요? 어느 쪽 정강이 안쪽이 블럭에서 조금 떨어져 있나요? 좌우의 차이를 느껴봅니다. 그리고 한쪽 발에 무게를 옮겨 실는데 어느 쪽 발에 무게를 옮겨 실게 되시는지 보시면서, 그럼 블럭도 약간 한쪽으로 밀리겠죠? 어느 쪽 발을 먼저 택하셨나요? 그쪽 발에 몸통이 세워져 있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신가요?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반대발로 무게를 실으며 또 블럭이 정강에서 밀리는 방향성을 보고 이 발의 무게가 세워져 있는 것은 또 어떤 느낌인가? 얼마나 편한가 봅니다. 가운데로 돌아왔다가 반대쪽으로 무게를 싣고, 그러면 무게를 싣고 있는 쪽 정강이 쪽으로 블럭이 눌리죠. 돌아왔다가 반대쪽으로 무게를 싣고 또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어느 쪽으로 무게를 실어서 골반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편하고 부드럽게 느껴지셨나요? 그리고 정강이 사이에 블럭과의 접촉면을 다시 한번 느껴서 조금 더 많이 접촉된 쪽, 조금 떨어져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상으로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른쪽 다리가 정강이와 더 많이 떨어져 있어서요. 오른쪽 허벅지 옆면 장경인대를 마사지를 할 텐데요. 자, 이 장경인대를 마사지 할 때 포인트는 물론 요 장골부터 무릎까지 전부, 정갈까지 전부 장경인대가 있지만 전체를 하시기보다는 가장 긴장이 많이 된 쪽, 대퇴골에서 중간보다 조금 아래쪽을 하실 텐데요. 골반부터 하면 이건 다리 길이가 아니죠. 다리 길이를 볼 때는 골반 아래쪽, 골반 옆쪽을 만져보면 좀 튀어나온 부위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대전자라고 하는 대퇴골 일부인데요. 그곳과 무릎의 중간쯤에, 그러니까 거의 앞에서 봤을 때는 좀 무릎에 가까운 부위쯤에다가 블럭을 놓아 보실게요. 그래서 조금 블럭과 정강이가 붙지 않았어, 조금 휜 것 같아 라고 느끼셨던 그 방향으로
블럭을 가져가셔서 그쪽 다리를 아래쪽으로 하셔서 옆으로 눕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팔꿈치로 삼각대를 만드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는 팔꿈치를 어깨를 놓고 균형을 잡고 있고요. 왼손은 복부 앞쪽 바닥을 짚어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두 다리는 포개면 몸무게가 많이 실려서 아프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위에 있는 발을 약간 앞으로 세우셔서요. 몸무게를 조금 빼시면 됩니다. 자, 숨을 이용합니다. 마실 때는 뒤쪽으로 부드럽게 굴렀다가 내쉴 때는 앞쪽으로 부드럽게 골반과 다리를 굴리며 날숨의 힘을 점점 빼보세요. 아프시죠? 먹는데 누르는 것처럼 지금쯤은 인상을 찌푸리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통증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냥 내가 여기에 힘을 주고 사는 시간이 많다라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내가 통증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시고요. 통증에 반응하는 내 패턴도 살펴봅니다. 이를 꽉 조이고 계시는지, 숨을 멈추고 있는지, 또는 앞쪽으로 가기가 무서워서 앞쪽으로 안 가려고 피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시면서 날숨을 믿고 숨이 내쉬어질 때마다 조금 더 힘을 풀면서 앞쪽으로 몸을 굴려보세요. 앞쪽이 조금 더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아픈 부위에서 조금 멈춰서 숨을 반복적으로 후 하고 내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장경인대는 겉으로 난 한 겹의 얇은 띠가 아니고 허벅지 앞뒤에 있는 근육들을 싸고 있는 근막이 허벅지 옆에서 모여서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요. 여기를 풀어주면 앞쪽 대퇴사두근이든 뒤쪽 햄스트링이든 골고루 이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픈데 이를 악물면서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대만 이완하긴 힘들어요. 표정도 숨도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마지막 한번 날숨의 앞쪽으로 기울여서 거기서 호흡 3번을 반복합니다. 셋, 후 하고 날숨을 끝까지 보세요. 둘, 하나. 이제 뒤로 굴러서 바닥으로 내려오셔서요. 전후 차이를 느껴보실게요. 이 장경인대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무릎 외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서 있을 때 엉덩이와 무릎, 골반과 무릎을 연결해서 탁 버티게 하는 그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섰을 때 느낌이 다른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어느 발로 무게를 옮기는 게 더 편한가? 지금 마사지한 쪽 발과 반대 발이 무게를 옮겨 실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무게를 지탱해 주나를 살펴보시고요. 이제 정강이 안쪽에 다시 블럭을 끼워 넣어 보실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떨어졌던 쪽이 저는 오른쪽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셨나요? 그리고 블럭과 접촉 부위를 봅니다. 여전히 그만큼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조금 더 붙었나요? 네, 저는 오른쪽 정강이 안쪽이 조금 더 붙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한쪽 발에 무게를 옮겨 싣고 블럭과 함께 반대 발에 무게를 옮겨 싣고 가운데로 왔다가 또 옮겨 싣고 옮겨 싣고 오른쪽으로 무게를 옮겨 실을 때는 왼쪽 정강이가 블럭을 오른쪽 정강이 쪽으로 밀게 되네요. 그럼 오른쪽 정강이가 블럭을 받아주게 되죠.
왼쪽으로 무게를 옮겨 실을 때는 오른쪽 정강이로 블럭을 왼쪽 정강이 쪽으로 또 밀게 되네요. 그 과정이 좌우가 얼마나 대칭적인가요? 자, 이제 가운데로 돌아오셨으면 블럭은 빼시고요. 벨트를 이용한 다리 근육들을 균형 잡히게 이완하는 것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등을 대고 눕습니다. 이 벨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넥타이나 스카프의 끈을 연결한 것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등을 대고 바닥에 누우셔서 양 팔이 얼마나 무겁게 몸통으로부터 늘어져 있는지, 양 다리가 얼마나 골반으로부터 길게 무겁게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는지 봅니다. 양쪽 발꿈치가 바닥에 찍는 무늬를 보고 발목 뒤 오목한 공간에서 그 무늬가 사라지거나 조금 흐려지는 것을 보고 종아리 쪽으로 올라오며 종아리가 지면에 찍는 무늬를 봅니다. 좌우의 무늬가 어떻게 다른가요? 무릎 뒤 공간을 지나 허벅지 뒷면이 매트와 만날 때까지 허벅지를 따라 올라갑니다. 먼저 매트에 만나기 시작하는 쪽 허벅지는 어느 쪽인가요? 골반 뒷면으로 올라갔을 때 어느 쪽 골반이 더 넓고 무겁게 바닥을 누르고 있나요? 골반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느낌인가요? 허리 쪽으로 올라갔을 때 허리와 바닥 사이 공간을 봅니다. 어느 쪽 허리가 바닥으로 더 넓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나요? 등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며 더 바닥으로 무늬를 선명하게 찍고 있는 등과 팔이 어느 쪽인가 봅니다. 목의 뒷면과 바닥 사이 공간, 뒤통수가 바닥에 찍는 무늬를 생각합니다. 그 무늬는 가운데인가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나요? 자, 이제 두 무릎을 구부려 세워 보실게요. 자, 이때까지 한쪽 다리를 장경인대를 푸셨는데요. 그것을 했더니 이제 풀었던 쪽이 더 부드러워졌다라고 하신 분은 반대쪽을 하실 거고요. 여전히 그래도 나는 아직 장경인대 푼 쪽이 좀 뻣뻣하고 무게를 잘 못 버텨주는 것 같아, 휜 것 같아 라고 느낌이 되시는 분은 같은 쪽으로 하실 겁니다. 물론 영상이 끝난 후에 좌우를 다 하셔도 괜찮지만 지금 이 동작은 스트레칭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내 근육을 자각을 함으로써 스트레칭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각을 함으로써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쪽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오른쪽이 좋아졌기 때문에 왼쪽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양손으로 아랫배를 부드럽게 잡아서 아랫배 부분, 골반의 앞면과 치골을 연결하는 부분이 바닥과 평행인지를 봅니다. 만약 꼬리뼈가 말려서 허리가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 배가 짧아져 있는 상태, 손으로 만지는 부분이 내 시선 쪽에서 봤을 때 오르막길인 상태라고 느껴진다면 아래 엉덩이를 부드럽게 떨어뜨려서 치골을 좀 낮춰서 골반의 앞면을 바닥과 평행하게 만들어주세요. 허리가 조금 가볍게 떠있죠? 자, 여기서 풀고자 하는 다리를 들어주시면서 발바닥 아래쪽에 발가락 아래 발의 볼에다가 고리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리 무릎을 쭉 펴시는데요. 이 벨트를 잡는 순간 요가를 많이 하셨을수록 다리를 힘껏 당겨오고 계실지도 몰라요. 네, 소마 요가는 지금 내 상태를 알아차리고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습관대로 먼저 하지 않습니다.
자, 좌골이 무겁게 가라앉고 허리가 살짝 뜬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다리를 펼 수 있는 각도가 몇 도인가요? 자, 저는 90도까지 다리를 들면 골반이 구르며 허리가 바닥에 눌러지네요. 다리를 좀 80도 정도까지 내려야 허리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유연성에 따라서 다리를 너무 당겨 오려고 하시지 말고요. 편한 상태까지 가져가시고요. 이때 벨트에 다 의지하면 굉장히 팔이 힘드실 거예요. 편한 상태까지 다리를 가져오되 다리를 살짝 들어주세요. 너무 힘들지 않게. 자, MET라는 것을 할 텐데요. MET는 Muscle Energy 테크닉의 약자로 허벅지 뒷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일종의 스트레칭의 하나입니다. 이제 숨을 한번 마시고 다음에 뱉으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벨트로는 발을 당기고 발로는 벨트를 밀어서 허벅지 뒷면에 힘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셋, 둘, 하나. 후 내쉬면서 다리를 부드럽게 하고 벨트로 다리를 슬쩍 당기는데 골반이 아니라 다리만 당겨지게. 이제 다음 마시는 숨에 벨트로 당기고 발로 미는 힘을 여러분들 최고 힘의 20% 이내로 살짝 줍니다. 다음 날숨에 다리를 부드럽게 하고 벨트에 의지해서 고관절을 접으며 다리를 살짝 당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실게요. 들숨 내내 발로 벨트를 밀고 벨트로 발을 당겨서 움직임은 없지만 다리 뒤에 힘이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숨이 내쉬어질 때는 다리를 벨트에 맡기며 고관절 앞쪽에 주름이 접히면서 다리를 부드럽게 당겨옵니다. 자,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실지 몰라요.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근데 MET의 성과를 내고 오래 효과가 유지되려고 하신다면은 세고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마실 때는 힘이 들어가되 움직임은 없는 상태를 느끼고 약간의 힘만 사용하셔서 내쉴 때는 신압으로 알게 모르게 다리를 2-3mm 정도만 부드럽게 당겨오고 벨트 힘으로 당겨오되 다리 힘은 빼주세요. 그렇게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숨이 짧아도 들숨이 약 7초간은 지속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더 효과가 좋아서요. 숨이 너무 짧다면 마시고 나서 멈추면서 다리를 당기고 발로는 밉니다. 자, 이제 다음 숨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벨트를 오른손으로 다 옮겨주세요. 저는 왼다리니까 오른손으로 옮겼는데요. 오른다리를 하시는 분은 왼손으로 옮깁니다. 반대손. 같은 쪽 팔은 옆쪽으로 편안하게 펼쳐 놓으시고요. 자, 발목을 접어서 두 번째 발가락과 골반의 중심이 같은 선상에 있게 합니다. 발끝이 안이나 밖으로 돌지 않게. 숨을 천천히 마시고요. 내쉴 때 골반은 돌지 않게 하시면서 다리만 반대쪽으로 기울여 보실게요. 자, 이때 골반이 돌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골반과 지면과의 관계를 인식을 하고 계셔야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리를 돌릴 때 골반이 함께 돌아버리면 이것은 자극이 되는 부위가 달라집니다. 양쪽 좌골, 오른 발바닥, 바닥에 있는 발바닥의 위치, 무게감을 느끼시고요. 날숨에 다리를 안쪽으로 보내는데 골반은 그대로 바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쪽 허벅지 사이가 조여지는 느낌이 들 텐데요. 이때 당겨지면서 펴주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여전히 들고 있는 다리에 두 번째 발가락과 무릎 중앙이 같은 곳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골반의 옆면에서부터 허벅지를 따라 길게 펴지는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이것도 장경인데 정강이 바깥쪽에 있는 비골근의 연결이죠. 숨 쉬면서 마치 이 발바닥을 사선 방향으로 길게 차낸다 생각합니다. 숨을 한 번 더 다 내뱉고 다음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이제 다리를 더 반대벽을 향해 뻗으면서 골반이 따라가게 둡니다. 골반이 따라가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반대 무릎도 함께 가게 두시면 무릎이 돌고 골반이 돌면서 몸통이 함께 가죠. 자, 우리는 이때 발과 함께 같은 쪽으로 머리를 굴려서 더 그쪽이 무거워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머리는 천정이나 반대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어느 쪽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신가요? 바닥에서 머리를 뒹굴뒹굴 굴려보면서 더 안정감을 느끼는 위치를 찾습니다. 들고 있는 쪽 다리는 너무 낮추기보다는 골반 높이를 유지하면서 발바닥을 반대벽을 향해 뻥 차내세요. 그리고 이쪽 골반이 너무 올라오지 않게 옆구리에서 뽑아내듯이 아래쪽으로 내리며 뻥 차냅니다. 자, 벨트에 의지하지 않고 다리를 계속 골반에서부터 멀리, 골반을 옆구리에서부터 멀리, 발목을 접어서 두 번째 발가락과 무릎 중앙을 유지합니다. 이제 다음 날숨이 다 끝나고 나면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다리를 천정으로 들어주시고요. 무릎도 따라오겠죠? 내쉬는 숨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두 다리를 바닥으로 쭉 펴보시는데요. 지금 방금 벨트를 가지고 작업을 했던 다리의 긴장감이 사라질 때까지 골반의 뒷면, 허벅지 뒷면, 종아리와 발꿈치를 넓고 무겁게 내려놓습니다. 처음의 몸의 무늬와 지금의 몸의 무늬를 비교합니다. 아까 무거웠던 쪽 골반이 지금도 여전히 무거운가요? 아까 무거웠던 종아리가 지금도 무거운가요? 아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한쪽만 한 이유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이 내 몸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뒤이어 동작을 이어나갈 텐데요. 이렇게 골반의 바깥쪽, 뒤쪽 근육을 자극을 하고 나서 블럭을 사용해서 브릿지를 하실 텐데요. 이 블럭을 아까 우리 다리 휜 거를 봤을 때처럼 정강이 사이에 이렇게 정강이 사이에 끼워 넣고 발과 무릎도 정강이 너비만큼 벌려봅니다. 자, 그래서 두 발의 위치는 골반보다 좀 좁게 되겠죠? 블럭이 좀 좁으니까요. 자, 그리고 발로 바닥을 밀어서 골반이 잘 구르기에, 골반이 이렇게 구르기에 편한 발의 위치를 먼저 찾습니다. 허리와 등은 들어 올리려고 하는 의도를 버리고 바닥으로 부드럽게 하시고요. 발의 의도를 다 가져가세요. 발이 오늘의 주인공인 것처럼 이제 숨을 천천히 마시고 내쉴 때 발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면 골반이 이렇게 구르죠. 그러면서 배가 짧아지면서 골반의 위쪽과 허리가 바닥으로 눌리네요. 숨을 마실 때는 엉덩이를 부드럽게 하면 허리가 살짝 뜨죠.
내쉴 때는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면 골반을 굴려서 엉덩이가 뜨고, 내쉴 때 발을 부드럽게 하면 허리가 뜨고 골반이 가라앉습니다. 자, 이 과정을 정강이 사이에 블럭이 끼워 있는 것을 느끼면서 해보실게요. 이제 다음 날숨에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골반이 구르면 허리 힘을 푼 채로 계속 발로 바닥을 밀어주세요. 그래서 마치 옆에서 봤을 때는 두 무릎을 골반에서부터 부드럽게 뻗어내서 앞벽을 톡 건드릴 것처럼 허리는 부드럽게 한 채로 마치 정강이 사이에 난 블럭을 앞사람한테 받아 하고 전달할 것처럼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허리를 부드럽게 하고 가슴을 넓게 펴고 숨 쉬며 유지해 봅니다. 셋, 둘, 정강이가 블럭이 어디까지 세워졌나요? 하나. 이제 정강이 사이의 블럭을 느끼며 발을 부드럽게 해서 내려오는 순서를 봅니다. 윗등부터 가라앉나요? 허리부터 가라앉나요? 엉덩이부터 가라앉나요? 이제 마지막에 바닥에 내려놓이는 부위를 보고 숨을 다 내뱉습니다. 자, 두 무릎을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보시는데 블럭 사이 공간이 좀 바뀌죠. 블럭이 왼쪽 복숭아뼈 쪽으로 기울어지며 무릎이 왼쪽으로 가죠. 자, 블럭과의 관계를 느끼며 갈 수 있는 만큼 갑니다. 블럭을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오른발이 떨어져야 되네요. 그리고 두 무릎이 왼쪽으로 갈 때 골반이 돌고 몸통이 돌고 머리가 돌죠. 자, 다시 두 무릎으로 천정을 향해 선을 그리며 돌아가 봅니다. 블럭을 조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이 닿고 오른발이 돌아오면서 블럭이 다시 세워지죠. 오른쪽 정강이 아래쪽으로 블럭이 스치듯이 내려가네요. 이제 무릎을 반대쪽으로 선을 그립니다. 블럭이 오른쪽 정강이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어느 순간 블럭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왼발이 들려야 하죠. 그리고 블럭을 조이면서 무릎이 오른쪽을 돌면 골반이 돌고 몸통이 돌고 한쪽 어깨와 등이 무거워지고 이제 머리는 어디를 보게 되나요? 다시 돌아옵니다. 두 무릎이 옆벽과 천정에 그리는 선을 생각하시면서요. 이제 두 발바닥이 바닥으로 돌아오면 척추, 등, 어깨, 머리는 어떻게 위치해 있나요? 양쪽 중에 어디가 무거운가요? 자, 이제 두 다리를 블럭을 낀 채로 들어 올릴 건데요. 들숨에 들어 올리고 싶으세요? 날숨에 들어 올리고 싶으세요? 잠시 생각해 봅니다. 마시면서 들어 올리는 거, 내쉬면서 들어 올리는 거. 생각 속에서 몇 번 반복해 보고 내가 선택한 그 호흡을 사용하셔서 정말로 다리를 들어 올려 봅니다. 그리고 블럭을 빼는데 이 블럭을 빼기 위해서 무릎을 당겼을 때 골반의 아랫부분이 들리면서 허리가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때 가슴을 부드럽게 하고 블럭이 거의 가슴 가까이 왔을 때 블럭을 잡아서 빼고 한쪽 옆으로 돌아 누우셨다가 천천히 일어나 앉고 일어나 섭니다.
다시 또 블럭 정강이 안쪽에 끼워 넣으셔서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강이 사이에 낀 블럭과 다리 사이의 간격 얼마나 많이 붙었나를 느낍니다. 이제 한쪽 발에 무게 실고 반대 발에 무게 실고 반대 발에 또 무게 실고 한쪽 발에 무게를 실고. 무엇이 바뀌셨나요? 오늘은 무릎이 아프신 분이나 고관절 바깥쪽이 아프신 분이나 또는 다리 모양이 휘어서 불편하신 분들, 또 걸었을 때 굉장히 골반이나 발목이 흔들려서 불안정함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만한 소마요가 동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마스테.